고등학교 화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화학 평형을 얘기했으면 하면서 평형상수 그리고 반응 지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화학 평형이 이동하게 돼요. 네, 이동하는데 그 이동 법칙 그리고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평형 이동 얘기할게요. 평형 상태에서 농도, 압력, 온도 등의 반응 조건들이 변하면요. 한쪽 방향이 더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데 이를 평형 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평형 이동 법칙,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하면은 평형 상태에 있는 반응에서 농도, 압력, 온도 등의 반응 조건을 변화시키면 그 조건의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요. 농도가 많아져서 어떤 반응이 우세하게 됐다면 반대로 그 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압력이 높아졌다면 압력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온도가 높아졌다면 온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우세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각각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농도 변화예요. 반응물의 농도가 커진다 혹은 생성물의 농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다시 생성물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됩니다.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더 우세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반응물의 농도가 낮다 혹은 생성물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다시 생성물 농도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역반응이 더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CR, 크로뮴이죠. CR2O7 이 마이너스 이온이 이온 수용액이 물과 반응합니다. 그래서 CrO4 이가 염이온이 됐을 이가 음이온이 됐을 때 음이온과 그렇죠. 하이드로뮴 이온이 됐을 때 염기를 넣게 되면은 OH 염기에서 나온 수산화 이온이 하이드로뮴 이온과 반응하면서 이온의 농도가 낮아지게 돼요. 생성물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되고요. 반대로 산을 넣으면 하이드로뮴 이온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생성물 농도가 커져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되죠. 다만 그 농도가 변하더라도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형도 맞춰질 테니까요. 자, 두 번째 온도입니다. 온도 높으면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고요. 온도 낮아지면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요. 코발트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 코발트가 됐어요. 근데 그때 반응 엔탈피는 양수라네요. 반응 엔탈피 양수라는 거는 생성물의 반응 엔탈피가 높다는 걸 얘기하니까 흡열 반응이네요. 그쵸? 온도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면은 열을 내야 되므로 발열 반응 쪽으로 역반응이 우세하게 될 거고요.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를 낮춰야 되므로 흡열 반응이 주변의 온도를 높여야 되므로 흡열 반응이 쪽으로 정반응이 우세하게 될 거예요. 만약 정반응이 흡열 반응일 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온도 높으면은 정반응, 온도 높으면은 흡열 반응,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돼서 평형상수가 올라가고요. 온도가 낮아졌다 그러면은 다시 온도 높이기 위해 역반응이 우세하게 돼서 평형상수가 낮아집니다. 정반응이 발열 반응일 때 온도 높아지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되고 다시 온도를 낮추려고 역반응이 높아져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돼서 평형상수 낮아지고 낮아지면 다시 올리기 위해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되어 평형상수 높아지죠. 하지만 이 또 다른 요인 촉매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 평형을 이동시키지는 않고요.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의 양도 변하지 않고 평형 상수도 변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요인들 마지막으로 압력까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압력.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의 양이 감소하는 쪽이에요. 이 기체 양이 줄어들면서 압력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 압력이 증가하면서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돼요. NO2가 N2O4가 됐습니다. 분자량이 줄어드네요. 두 개였다가 하나가 되죠. 압력이 높아지면은 기체 분자 수가 줄어드는 방향인 정반응이 우세하게 되고요. 압력이 낮아지면은 기체 분자 수를 높이기 위해 역반응이 우세하게 돼요. 다만 아까 농도와 마찬가지로 평형상수 K는 변하지 않아요. 기체는 압력에 따라 농도가 변해 평형을 이동하지만 합니다만 압력에 따라 농도가 변하지 않는 고체와 액체는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얘기냐? 자, 밑에 있죠. CaCO3 그리고 얘가 CaO와 CO2가 돼요. 여기서 다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고체가 있네요. 압력에 따라 농도가 변하는 CO2 얘만 압력에 의존해서 또
걔만 평형 이동에 관여하게 될 겁니다. 기체 반응물의 개수합과 기체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은 반응이 진행돼도 분자량이 같기 때문에 자, 질소 하나, 산소 하나, 산화질소 두 개 같네요. 전체 기체량이 불변해서 또 평형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활성 기체다. 반응하지 않는 기체들이죠. 비활성 기체. 부피가 일정한 용기다. 단위 부피에 존재하는 각 기체량이 불변합니다. 부분 압력, 농도 변하지 않죠. 평형이 이동하지 않고요. 부피가 변한다. 그러면 비활성 기체가 들어가면서 부피가 커지고 부분 압력과 농도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체 기체 분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될 겁니다. 농도, 압력, 농도, 압력, 온도, 촉매 각각의 특징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평형 이동을 우리가 어떤 데 사용하느냐, 어떻게 써먹느냐, 수득률이라는 걸 먼저 정리해 줄 건데요. 이론상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 분의 실제로 얻어진 생성물의 양 곱하기 100으로서 나타나지는 어떤 비율이에요. 이때 생성물의 양은 정반응으로만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양이고요. 높은 수득률을 얻기 위해서는 정반응이 우세하도록 평형을 이동시켜야겠죠. 이걸 이용한 거, 이 정반응이 우세하도록 수득률 높이기 위해 평형 이동을 응용한 거, 바로 하버 보슈법, 암모니아 공업적 생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되는데 그때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92.2kJ 마이너스니까 발열 반응이 되겠죠. 발열 반응. 생성물의 엔탈피가 더 낮으니까. 자, 수득률.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에요. 온도가 낮아진다면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반응 속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온도가 낮아진 만큼 정반응이 기체 분자가 줄어들 때 더 많이 일어나죠. 기체 분자 줄어들 때 반응물은 총 4개, 분자가 4개, 생성물은 2개니까 기체 분자가 줄어든다면 압력이 높아질 거고, 압력이 높아지면 정반응 기체 분자가 줄어들 때 기체 분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즉 압력이 높아질 때 정반응이 우세해집니다. 압력이 높여야지만 기체 분자가 줄어든 방향으로, 즉 정반응이 우세한 방향으로 일어날 텐데 이런 경우엔 용기 제작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공업적으로 400도, 600도씨에서 200에서 400 atm 정도 일정한 온도, 일정한 압력 하에서 촉매를 사용하여 암모니아를 합성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화학 1 처음에 봤지만 이 질소라는 게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성분인데 이게 자연적으로는 잘 합성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합성된 양이 부족하고 농업 생산량을 아무리 높이고 싶어도 잘 높아지지 않았어요. 질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하버 보시법으로 암모니아를 주 재료로 한 화학 비료를 만들면서 농업 생산량도 늘어나게 됐죠.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수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암모니아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수득률을 높이기 위해서였고, 그 수득률을 높이기 위해 정반응 우세한 평형을 이동시키는 각각의 조건들. 근데 다만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반응 속도가 낮고 느리고 압력이 높으면 용기 제작이 어려우니까 각각의 조건에 맞춰서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암모니아를 합성한다. 앞에 했던 내용들의 정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평형 이동에 대한 화학 반응 말고 또 다른 변화, 상태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내용은 계속 나오네요. 다음 시간에도 또 평형 얘기가 또 이어질 테니까요. 정리 한번 다시 잘 해주시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2 다음엔 어디부터 할까요?